자, 이번 시간에는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미국 증시. 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주목받고 성장하기 시작했는지 살짝 과거로 돌아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6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증시는 바닥을 찍었고 이후 2008년 말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줄임말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격인 곳이죠. 하여튼 이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도움을 받으며 바닥을 쳤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때 순풍을 단 채 훨훨 날아오른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쭉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이래 2018년 9월 27일까지 법인세 감면, 역대 최저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실질 GDP, 제조업, 리테일 등 주요 경제 지표 결과물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하루가 멀다 하고 갈아치워댔습니다. 금리도 살살 오르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빰빠라밤! 주요 증시 지수들의 역사적 신고가 기록! 투자의 기회가 넘치는 신나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짝 놓치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이 금리라는 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회복기에 조금씩 올리면 요즘 경기가 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올리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6일 그리고 얼마 후 12월 19일 무려 두 차례나 연달아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게다가 2년 사이에 7차례나 빠르게 추가 인상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오르는 금리에 회사 운영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플을 비롯한 S&P 500 지수에 속한 초대형 기업 중 15%가 향후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죠. 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비싸지잖아요? Do you understand? 거기다 불난데 기름 붓듯이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하죠. 트럼프 정부 들어 정부 셧다운에 게다가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에 대한 강력 신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겨울 가면 봄이 오고 또 떨어지면 오르기도 하는 자연의 이치처럼 해가 바뀌고 6월이 훌쩍 지난 지금 S&P 500 지수는 상반기에만 플러스 20% 급등했고 지난해 9월만큼 치솟았습니다. 미중 무역 이슈에 협상 가능한 여지, 예상보다 더 좋게 발표되는 주요 지수들,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던 금리 인상, 동결은커녕 심지어 인하될 전망이라는 게 미국 증시 상승에 불을 지핀 겁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초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금리 인상을 중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게다가 6월 19일에 공개된 연준 점도표에서는 올해 최대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저금리 선호, 정책이 먹히는 분위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는 정설 들어보셨죠? S&P 500 지수 전체 11개 섹터 중 금리 인하 기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한 IT, 자유소비재 부분은 연초 대비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는 최근 3년 동안 플러스 37.37%, 5년간 플러스 50.47%, 그리고 10년간 무려 플러스 216.53% 쭉쭉 치고 올라가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굴지의 IB 스위스 크레딧은 올해 3월 2,950포인트였던 현재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플러스 2.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역사상 유례가 없던 3,000포인트의 고지를 넘어 3,025포인트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 중이죠. 7월 19일 지수는 2,976.61로 마감하며 3,000을 고지로 치고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미증시 상승장의 효과를 누려봐야 할 때 아닐까요?